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오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지난 10월 28일 어떤 자료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 여러분, 과세당국 국세청에서 내놓은 보도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보도자료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왔고요. 2019년 10월 28일 12시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제목을 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에 모든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주택 임대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 임대 소득자예요. 소득자. 내가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놨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이 발생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말하는 게 주택 임대 소득자예요. 그 소득자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2주택 이상자는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때 2주택, 주택수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부부 합산입니다. 부부 합산. 부부 합산인 경우에 2주택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가주택 당연히 포함해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자가주택이고, 부인 명의로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뭐 월세를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부부 합산 2주택이잖아요. 뭐 자가주택이니까 빠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합쳐서 2주택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볼게요. 남편 명의로 자가주택이 있는데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부인 명의로 월세를 아까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임대주택 등록하면 주택수 빠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택 임대 소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부부합산 주택수를 다 봅니다. 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라면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와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된다. 등록 임대주택 역시 포함이고요. 즉 실거주자가 아닌, 실거주용 아닌 주택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국세청 보도자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제부터 비과세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까지 2018년도까지는 비과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월세를 조금 받고 있거나 전세를 좀 받고 있어서 이걸로 좀 근근히 생활하신 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2천 이하인 경우라도 과세가 된다. 그리고 이 과세가 되는 거를 내년도에 신고 납부하라는 거고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비과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다 아셔야 되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지금 의무사항이 됐고, 만약에 등록을 안 한다고 하면 미등록 가산세를 이번에 신설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가주택 그리고 다주택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요. 만약에 제대로 성실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세무검증 혹은 세무조사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가 폐지됐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우리 이미 절세의신 21화, 그러니까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어림도 없다. 이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카드 뉴스 나가고 있을 텐데 클릭하셔서 지난 21화를 보고 오셔도 좋겠고요. 이 영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가셔서 구체적으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도 좋겠죠. 물론 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019년 귀소,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 그러니까 이걸 갖고 가다가 주택을 빼고 그냥 임대소득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임대소득이면은 이게 일반 임대, 상가인지 주택인지 구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 과세 요건과 과세 방법. 자, 과세 요건은 주택수 기준인데 이때 주택수는 밑에 있는 것처럼 부부 합산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택수가 하나라면 월세 그리고 보증금 비과세입니다. 단, 이 내가 월세를 주고 있는데 이 월세가 기준시가 9억이 넘는 초과하는 주택이라든지 국외 소재 주택인 경우에 월세가 나오면은 이 1주택자도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에서 내가 안 살고 나는 다른 데 가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이 집에 대해서 월세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집이 공시가격이 기준시가가 9억이 초과가 됐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집이다. 그러면은 이거 월세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2주택이다. 2주택이라면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들어가고요. 내가 만약에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라고 하면은 월세 과세 그리고 간주임대료도 과세인데 이때 간주임대료라는 건 뭐냐면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전세 보증금만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세요.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 이 보증금에는 전세 보증금이 있고 월세에 대한 보증금도 있다. 다 더한다. 그리고 거기서 3억을 빼고 곱하기 60%를 하고요. 그리고 곱하기 2.1%를 합니다. 단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데 있어서 소형주택,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빠지는데 또 이걸 월세에서 막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과세당국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과세 방법인데 여기 보세요. 수익금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수익금액. 여기서 수익금액은 경비를 빼하기 전 금액이에요. 경비를 빼고 난 금액은 소득금액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에서 보면 항상 틀려 있어요. 그냥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비를 빼기 전 금액 2천만 원 여부를 가지고 넘었으면 종합과세. 즉 여러분의 다른 소득이 있어요. 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개를 다 더해버리는 거고요. 만약에 2천만 원 이하가 된다. 그러면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이에요, 선택. 그런데 대부분은 분리과세를 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제가 21화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지금까지 계속 비과세라서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라서 별로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이걸 내년부터 신고하라는 거거든요. 어렵잖아요. 나 평생 세무서 가본 일도 잘 없고 홈택스? 이거 컴퓨터 해본 일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과세당국이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일반인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 자, 그래서 분리과세 전용 신고 화면 및 분리종합과세 세액 비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적은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하니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주임대료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리고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 그리고 막 기준금리 내려가는 경우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거 간편 계산할 수 있게 홈택스에서 구현이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제가 방금 왜 웃었냐면 여기 보세요. 임대 물건 자동 불러오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도 물건을 한번 싹 다 신고를 해요. 그게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게 있는데 아마 자영업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을 때 등록한 물건들이 싹 다 자동으로 불러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있다면은 그걸 파악을 해서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서 불러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왜 신고 안 하니? 라고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테마는 2020년부터 주택임대 소득자는 소득자예요, 소득자.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자라는 건 뭐냐면은 소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0.2%가 미등록 가산세로 나온다는 거죠. 설령 세금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익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필요경비 60%, 50% 나온단 말이에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 그렇게 해서 반틈을 좀 빼줬어. 근데 여기에 기본공제를 또 빼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자체가 안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신고 등록을 안 하면은 가산세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수익금액의 0.2%니까. 수익금액은 경비를 빼기 전의 금액이니까. 수익금액하고 세금 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있는 기한은 2020년 1월 21일까지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거는 등록하시는 거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조만간 내가 팔겠다 하신 것들은 정부 말대로 팔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해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안내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의 혹시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1차 안내 10월 28일 그리고 11월 18일
그리고 3차는 12월 9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였구나. 그럼 내가 봐서 등록을 하면 필요하면 등록하고 아니면 나는 그냥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렌트홈에서 신고하는 게 있는데 이 역시 제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료 원문을 가져왔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로 가는 거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이죠.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렌트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렌트홈으로 내가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 주택법이에요. 여기에 대한 임대주택도 내가 같이 등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째 방법으로 갔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 임대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빼면은 고액의 과태료가 나온다. 지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꼭지인데요. 이렇게 이제 정부가 안내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세가 바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고를 잘 해라.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좀 안 하면은 이제 좀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그 제재가 뭐냐면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안 내는 사람이죠.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실시하겠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누락시켰다. 그리고 그게 여러 과세 기간에 걸쳐 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 세무 검증을 세무 조사로 전환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무 검증 조사라는 게 굉장히 케이스가 많이 있고 또 이게 과세 당국의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 경우에는 조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나마 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와 있던 유형들을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형 1번 고액 월세 임대인. 내가 임대인인데 월세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자,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월세 수익 금액이 고액인데도 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자. 이게 아예 신고를 안 하거나 조금 신고한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고액이 얼마인가요? 이건 모르는 거죠. 이건 이제 과세당국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은 그럴 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5천만 원 미친 사람 4천 얼마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은 하진 않고요. 다 두 번째, 고가주택 임대인. 자, 이번에는 그 임대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되게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이게 9억인지 10억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익 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네요. 외국인 상대 임대인. 이 경우에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데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했다. 그리고 이 연간 수익 금액이 고액이다. 이 경우에도 들여다볼 수 있다. 무조건 본다는 건 아니고. 자, 네 번째, 다주택 보유자. 도대체 이 다주택이 몇 채일까? 2개일까? 3개일까? 5개일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인 경우에 연간 수익 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2019년 12월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사업자 등록 안내문을 보낸다고 했고요. 1월 12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다 해라 라는 건데 이게 홈택스에서 하는 게 있고 렌트홈에서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홈택스가 있고 렌트홈이 있다. 그리고 임대소득 신고 납부는 내년 6월 1일까지인데 이게 이제 보통 5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해주겠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고요. 사업자 등록해야 되겠네라고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물론 맞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게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실거주 외에는 모두 다 사업자 등록을 해서 어떤 사회적 역할도 다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라. 그런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물건을 내가 언제까지 보유하겠느냐 그것도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라면은 등록을 하셔서 떳떳하게 하시는 게 방법이고요. 정부가 말한 것처럼 실거주 외에는 내가 그냥 팔아서 내가 이제 실거주 하나만 가지고 있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등록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밸런싱을 맞춰서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반드시 이것저것 좀 잘 따져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왠지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직방TV 절세의심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의심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